자,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는데, 내가 왜 문제를 몇 번까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안 했냐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한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 과목만 푼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아예 그냥 못 들어간 경우도 꽤 있었어요. 자, 일단 최고점자가, 잘 본 사람도 있기는 해요. 최고점자가 8개 틀린 사람 1명. 그 외에는 다 두 자릿수예요. 틀린 개수가 두 자릿수. 자, 그래서 8개 틀린 친구가 이제 확통 선택을 했었고요. 틀린 문제 번호가 12번, 13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30번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확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9번까지 다 맞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가 그쵸, 일단 4점이라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지금 60분 잡고 모의고사를 푼 이유 자체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지금 최소한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최소한의 목표 지점이 14, 15, 21, 22, 30번. 일단 얘네는 일단 제낀다고 치고 80점. 그죠? 80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개 정도 더 틀린다고 친다면 20번은 맞아야 돼요. 20번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무난한 4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앞쪽의 객관식에서 뭔가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일단은 13번이나 아니면은 12번. 문항 번호만 가지고 볼 거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수원이냐 수투냐도 좀 의미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도형 문제가, 이쪽에 포진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장담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 2개 정도 좀 더 틀릴 수 있는 거, 13번이나 12번이나 아니면 20번이나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는 28번이나 29번, 그죠?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 다 틀리면 이제 60점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다 틀리면 60점. 일단은 요거 제외하고는 다 맞아야 돼요. 이게 60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60분 내에 요거 제외하고는 일단 다 맞는 그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어디까지 푸는지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있어요.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 27번 몇 점이죠? 3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지만 얘가 사실 3점을 가져간 4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이 사실 수능 때 보통 한 3등급 이렇게 나오는 미적 선택자들이 27, 28, 29, 30이 다 틀려요. 보통 3등급 때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확실히 미적분은 좀 어려운 구석은 있기는 합니다. 대신 그만큼 좀 높게 잡으니까 유리한 부분은 좀 있죠. 사실상 이렇게 선택 과목 틀려도 확통 선택자들 이제 28번, 30번 이거 2개 틀린 친구랑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기는 했지만 이번에 지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기는 했지만 아무튼 약간 좀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기 한 자릿수에서 좀 틀리면 안 돼요. 3번, 6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6번도 2명 틀렸고요. 3번도 틀린 사람이 있고 안 돼요. 9번부터야 4점짜리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치니까 일단 몇 개만 후딱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기 3번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갈게요. 왜? 일단은 3, 4분면인데 탄젠트가 2분의 1 나와요. 2, 1이죠? 그쵸?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이면은 길이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2번이 안 한다고 해서 했어. 미안.
자, 6번 극소값을 갖게 해달래요. 6번은 우리가 극대극소를 포함해서 극대극소만이 아니에요. 애초에 어때요? 함수 판단을 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해요? 저기 도함수가 왜 이름이 도함수인지 알고 있어요? 도함수 정의가 뭐예요? 미분계수 정의가 뭐예요? 미분계수 정의는 순간변화율이죠. 이건 현재 교육과정이 아예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그냥 교육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 순간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완전히 똑같은 상태고, 도함수는 사실 그런 정의가 딱히 없어요. 얘는 수식적인 정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의상 뭐라고 그러냐?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건 그냥 나 혼자 갖다 붙인 거고, 사실상 순간변화율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기울기죠. 얘는 그냥 기울기 함수 정도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기울기 함수인데, 그러면 이름이 왜 도함수냐 이거예요. 도자가 근본 도자예요, 근본 도자. 함수를 해석하는 근본이라는 거야, 근본. 왜 그렇지?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음수, 양수. 그쵸?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음수구나.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중에 있겠지. 그쵸?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중에 있겠지. 그래서 함수 해석이 근본이 되는 애가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잘 해석해야 함수가 유추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6번 같은 경우만 해도 어때요? fx 4차예요. 4차. 그러면 이거 4차를 갖다가 극소가 존재하는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뭘 가지고 봐줘야 돼요? 근본 함수 가지고 봐줘야 되겠죠. 도함수 가지고 봐줘야 돼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12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러면 잠깐만 이게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최고치 계수가 음수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해요. 그렇죠?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x축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x축이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건 지금 기울기 최소값이 지금 기울기 최대값이 음수인 상태예요. 어디에 있든 얘는 무조건 증가했다가 감소해요. 얘는 극대 하나 나오고 그냥 말 거라는 거야. 괜찮죠?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다를 거 있어요? x축과 만나는 근이 무조건 한 개잖아요. 그쵸? 뭐 3중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극대가 하나밖에 없고, 극소가 아예 존재를 안 해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근이 하나만 나왔다. 그럼 뭐 얘도 뭐 극소 하나 극대 하나 나오고 말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올라가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증가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되고 또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되고 그 다음에 감소. 그쵸? 결론은 얘도 어차피 극대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극점이 안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좀 더 올라가야지 뭐. 올라가면은 증가 감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 나와야지만 극대가 2개, 극소가 1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극소가 가지려면 지금 요 내용으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떡하지?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인데 그렇죠?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 나왔다. 그러면 뭐 넘겨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인수분해. 저기 함수 문제는 특히나 방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차적으로 푸는 게 뭐라고요?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게 지금 대수적으로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대로 끝낼 수 있는데 안 되면 함수 그래프 가지고 간다고요.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요 함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 잘못 그렸다. 그렇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뭐 미분해서 그리면 나오죠. 그렇죠? 얘 자체는. 그럼 여기가 0에서 근 나오고 3에서 근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1대1대1 되는 거 괜찮아요?
2에서 극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32에서 24 뺐으니까 32에서 48 뺐으니까 마이너스 16. 그쵸? y는 a가 마이너스 16보다 크지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15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8번 넘어가고 9번 잠깐만 좀 볼게요. 9번. 자,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기출문제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반적인 기출문제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뭐예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 딱 한 주기에 해당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sin x 플러스 13분의 5.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x 빼기 5분의 4.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전개돼 있었으면 이제 좀 난리가 났겠죠.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0 되게 하는 근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근은 어떻게 구해요? 그죠? 방정식의 해니까 일단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0인 거가 이게 삼각 방정식이니까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되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15분의 5인 경우랑 코사인 x가 5분의 4인 경우를 각각 따로 그래프 이용해서 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방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그래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도 얘는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파이까지 한 주기에 관련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3분의 5입니다. 마이너스 13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쵸? 만나는 게 두 개예요. 그쵸? 만나는 게 두 개입니다. 자, 요걸 편의상 x1, 얘를 편의상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sin x1이나 sin x2는 전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코사인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은 한 주기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생겼죠? 자, 그게 지금 뭐랑 만난다? 5분의 4랑 만나고 있어요. 거의 1과 가깝습니다. 그렇죠? 5분의 4. 자, 그러면 얘가 만나는 것도 또 두 개예요. 편의상 x3, 편의상 x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근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베타라고 한다 그랬고요. 가장 큰 거를 알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일사면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베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가 되니까. 그럼 알파는 지금 뭐냐 이거예요. 알파는 지금 x2인지 x4인지 둘 중에 알파가 뭔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마이너스 13분의 5고요. 요게 지금 5분의 4예요. 와, 그러면 얘를 코사인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지금 현재 sin x2가 마이너스 13분의 5예요. 자, 그러면 얘가 코사인 값으로 얼마인지 비교해보면은 코사인 x4랑 코사인 x2랑 비교해보면은 x2가 큰지 x4가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론 얘를 가지고 사인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간다? 이거 나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코사인으로 바꾸지? 그쵸? 제곱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4사분면이니까. 그쵸? 자, 근데 근본은 뭐라고요? 정의라고요. 정의. 그쵸? 그럼 얘는 지금 현재 4사분면이니까 이쪽에 있을 텐데 몰라 적당히 그냥 x2 각도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만큼이 x2예요. 그쵸? 그러면 길이분의 y좌표죠. 길이가 13으로 잡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라고 잡아볼게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쪽 말고 이쪽으로 잡을까? 그쵸? 그럼 얘 길이가 현재 5예요. 그럼 가로 길이는 12가 되겠네. 직각삼각형이니까 12,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뭘 뽑을 수 있어요? 코사인 x2가 얼마인지 나와요. 길이분의 x좌표예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13분의 10이랑 5분의 4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오른쪽에 있을 텐데 13분의 12는 5분의 4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모르겠으면 통분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x2는 저기 위쪽이 있구나. 그렇죠? 13분의 12가 되는 요 지점에서 지금 x2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x2가 뭐다? 알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구해내주면 돼요. 괜찮죠? 이거 지금 탄젠트 알파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예요. 그쵸? 그래서 정의대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10번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저기 10번 어땠어요? 틀린 사람들은 꽤 있었는데, 잠깐 몇 명 틀렸더라? 맞은 사람이 둘, 셋, 넷, 다섯. 한 명 틀렸네. 한 명 틀렸네. 근데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되게 빨리 끝나야 돼요. 10번 같은 경우에. 자, 10번을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어떻게 빨리 끝내는지 한 번만 좀 봐봅시다. 자, x세제곱이에요. y는 x세제곱 그래프. 수식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먼저 해서 넓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식적인 정리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몰라 P점이 1사면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거기서 접선의 수직인 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요. 나와요.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래요? 자, 요거의 수직인 직선 실수!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말고 맞잖아. 실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게 지금 L 맞죠? 이게 지금 L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직선 L은 AB를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직선 L, 얘가 L이 아니지. 얘가 지금 현재 L인 상태인데 얘가 지금 2등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직이 등분하고 있다. 괜찮죠? 벌써 나왔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꼭 구해야 돼요? 안 구해도 된다고요. 이게 지금 수직 2등분이면 얘도 지금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A잖아요. 이거 지금 2A라고요. 괜찮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도 지금 또 1대1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지금 0,2A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가 현재 얼마예요? 다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그 수직 기울기 해가지고 A 지점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끝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에서 A 집어넣었으니까 3A 제곱이에요. 괜찮죠? 와,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A 4제곱은 3분의 1이네. 그쵸? 요게 전부 답니다. 그쵸? A 4제곱이 3분의 1. 그럼 잠깐만. 우리는 지금 A 4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넓이 맞대니까. 밑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A 4제곱이죠? 근데 지금 A 4제곱이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3분의 2가 답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넓게 보면서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죠? 일일이 다 쓰면서 가면은 시간은 무조건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1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11번도 꽤 많이 틀렸어요. 꽤 많이 틀렸나? 꽤 많이 틀렸어. 1명, 2명, 3명, 4명, 5. 1명 맞았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빨리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그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걸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다 설명할 건 아니에요. 핵심만 다시 볼 겁니다. 자, 위치를 우리는 x로 잡고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속도는 미분이고요. 가속도는 이계도 함수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거리라는 함수를 그냥 새로 지정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게 만약에 S라고 한번 쳐볼게요. S. 누적된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적된 이동거리. 자, 그리고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속력은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동거리 미분이에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자,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 얘를 적분하면은 위치,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 얘를 적분하면 속도. 그쵸? 속력은 뭐예요?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죠. 그쵸? 속도의 크기. 그리고 속력이 속도의 크기이긴 하지만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인데 걔를 한없이 0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얘는 속력 자체가 이동거리 미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와요.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 이동거리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거리함수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위치고 여기가 지금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열심히 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가요. 말도 안 되지만 학교까지 일직선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학교를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가요. 꼴보기 싫잖아요. 그쵸? 여기 하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차피 시각을 이용해서 위치 함수를 지정해주면 다시 한번 학교까지 가다가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동거리, 그 누적된 이동거리 함수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얘는 앞으로 가는 동안에는 어때요? 이동거리나 위치 변화나 똑같아요. 괜찮죠? 그럼 얘는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로 이동하면 위치는 다시 원점에 가까워지기는 하겠지만 이동거리는 계속 플러스죠? 그쵸? 앞으로 이동하든 뒤로 이동하든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뒤로 이동한 게 그대로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다시 앞으로 또 가는 거는 또 가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동거리 함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위치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만. 결국에 우리는 이게 순간 변화에 관련된 얘기로 속도 속력을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왜?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니까. 그럼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면은 속도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죠. 순간 속도가.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 똑같네. 괜찮죠? 앞으로 갈 때는 속도랑 속력이 똑같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야. 앞으로 가고 있으면은 속도 속력 똑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경우 생각해 봐요. 뒤로 가고 있는 경우면은 어차피 속도는 또 기울기라고요. 얘는 속도가 지금 음수로 나오잖아요.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속력 봐봐요. 속력 앞으로 가고 있죠? 늘어나니까. 괜찮아요? 부호만 만들라고요. 부호만 뒤집어 올리니까. 괜찮죠? 그래서 속력은 그냥 속도의 크기 절대값이어서 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력 적분해서 들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정적분 때리면 위치가 되지만 넓이를 구한 게 이동거리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정적분의 활용단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10분 걸렸다라고 쳐볼게요. 중간에 500m 왔다 가고요. 마지막 학교가 1000m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0분부터 10분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예요? 1000이겠죠? 괜찮아요? 근데 0호부터 10분까지 이동거리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000m겠지. 괜찮아요? 왜? 앞으로 간 거랑 뒤로 이동한 거랑 전부 다 더해줘야 되니까. 요 느낌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위치 함수가 완벽하게 나와 있으면은 굳이 막 미분해가지고 속력을 구해서 적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위치 함수만 가지고도 이동거리를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고식을 관련해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우리가 속도식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속도식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속도식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함수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위치함수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적분상수를 몰라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위치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원점을 출발한다. 그러면 0초일 때 위치가 나오게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아니면은 정적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뭐지? 왜 갑자기 또 신나지? 미안.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태는 부정적분이 x니까 xb 빼기 xa가 될 거야. 괜찮죠? a초일 때와 b초일 때의 위치 차이. 그죠? 차이까지는 아니고 뺄셈. 그죠? 이렇게 되겠죠. 나중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빼버리는 거니까. 둘 중에 뭐가 편해? 위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얘를 구하는 게 편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한번 봐봐요. 위치 함수 다 나와 있으면 위치 변화량 찾는 거 어려워요? 아쉽잖아요. 솔직히 막 예를 들어서 뭐 9분일 때 위치가 무슨 700m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0부부터 9분까지 위치 변화량 얼마예요? 그럼 700m겠지. 괜찮아요? 그냥 보면 나온다고요. 위치 변화량이. 그걸 굳이 정적분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냐면은 아싸리 그냥 속도식 나오잖아요. 그냥 부정적분 너무 많이 써요. 그냥 위치함수 그냥 보고 말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정적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건 아예 그냥 부정적분 하기 힘든 경우들 그때는 이제 정적분으로 들어가겠지만 웬만하면 위치함수 보는 게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보통 어디다가 쓰냐? 아쉽지만 이 VT는 식이 보통 이쁘게 나오잖아요. 당함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식이 이쁘게 나와요? 절대값 함수인데? 그렇죠? 구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쁘게 부정적분 써서 들어가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떠냐? 이동거리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정력분으로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이동거리는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잠깐만 다시 한번 여기 봐봐도 그렇잖아요. 이동거리는 그냥 위치함수만 나와 있어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1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1번. 위치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3분의 1 t세제곱 빼기 at제곱이야.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왜? 수식으로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를 풀 때는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자, 얘를 지금 3분의 1 t제곱으로 끄면 t 빼기 3a. 괜찮죠? a는 양수예요. 위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0에서 중끝 나오고 3a에서 끝 나와요.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이게 위치 시각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시작과 동시에 뒤부터 가요. 그렇죠? 뒤부터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갑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 뒤로. 그러다가 앞으로 간다고요. 괜찮죠? 지금 이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0초부터 위치가 2가 될 때까지, 출발 시점부터 위치가 2가 될 때까지요. 그럼 여기서 위치 2는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지금 18이래요. 그럼 잠깐만. 얘 어떻게 움직여?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원점이라고 하면은 얘도 원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시 한번. 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라서 위치상 원점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원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얘는 다시 한번 시작과 동시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고요. 요 길이 얼마? 2라고요. 괜찮아요? 얘 얼마일까요? 극속값. 길이 모르겠어. K라고 한다면 시작과 동시에 뒤로 K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K만큼 간 다음에 2를 더 가요. 괜찮죠? 다시 한번 뭔진 모르겠는데 속력을 몰라. 그냥 적분해서 0초부터 몰라. 위치가 2가 될 때까지. 이쪽이니까 시각적으로 구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걔가 지금 18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KK2죠? 2K 플러스 2라고요. 괜찮아요? K값 얼마? 8. 괜찮아요? 얘 극소가 지금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3차네?
1대 1대 1 2a네. 괜찮아요? 이해되죠? 와, 그럼 잠깐만. 얘 x 위치에다가 2a 집어넣었을 때 마팔 나오면 끝이네. 이게 답이라고요. 괜찮아요? 미분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아예 없다고요. 이해되죠? 전반적인 해석만 다 된다 그러면은 수식이 거의 없어요. 우와, 그건 이 문제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속도, 가속도 말고 이동거리 문제는 죄다 이렇게 거의 다 풀려요. 진짜로.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2a 집어넣었어요. 3분의 8a 세제곱 빼기 얼마지? 4a 세제곱 3분의 마사 a 세제곱 늘어가면 어때요? a 세제곱이 6! 답 2번. 끝. 괜찮아요? 오케이. 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왜 속도, 가속도랑 속도, 이동거리를 얘만 쓰냐면은 이걸로 다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어떤 속도, 가속도든 어떤 속력과 이동거리 문제든 이것만 가지고 내가 그래프 정리만 제대로 해놓을 수 있으면 금방 다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솔직히 말해서 점화식 문제 굉장히 라이트하게 집어넣었어요. 뭐 솔직히 지금 점화식 문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뭐 물론 그러다가도 이제 수능 때 뒤통수 때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 뒤통수는 너무 유명해서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계속 6월 9월 평가원 나오다가 수능 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6월 9월 평가원에 안 나오다가 수능 때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같은 평가원 소속에서 만들지만 출제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평가원은 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만드는 거고 수능은 아니죠. 정말로 수학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안내된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점화식 문제는 대비를 아직도 해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은 약간 라이트하게 넣어놨어요.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떤 느낌이에요? 점화식 이거 복잡하게 생겼나요? 아니, 이거 솔직히 제대로 풀면은 한 3분이면 풀어요. 3분이 뭐야 진짜. 3분은 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금방 끝난다고요. 자, 루트 AN이 자연수인 경우에는 루트 AN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2를 더한다 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제곱 쓰면 루트 씌우고 제곱수 아니면 1 더한다고요. 이거를 보고 쉽게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요. 자, A1, A2, A3, A4, A5, A6, A7, A8, A9 몰라. 일단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10이에요. 제곱수 아니죠? 1 더해줘. 제곱수 아닙니다. 1 더하고요. 제곱수 아니에요. 13. 제곱수 아니에요. 14. 제곱수 아닙니다. 15예요. 제곱수 아니에요. 16이 됩니다. 괜찮죠? 제곱수잖아요. 4 된다고요. 괜찮아요? 제곱수잖아요. 2 된다고요. 제곱수 아니죠? 3 된다고요. 제곱수 아니죠? 4 된다고요. 제곱수네? 2 되죠?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4, 2, 3, 4, 2, 3, 4, 2, 3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갖는 수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40개를 더 해달래요. 40개를.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7항까지잖아요. 나머지 33개죠. 얘가 지금 11개 있는 상태라고요. 괜찮아요? 나머지 33개니까 그럼 얘만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요. 뭐야? 그냥 13이 7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렇죠? 13이 7개. 등차 수열이니까 중앙 7개. 얘는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현재 9죠? 11개니까 33 나온다고요. 99라고요. 미안해, 99. 그래서 얘 더해주면 되겠네. 90일에다가 99 더했으니까 얼마? 190. 답이 3번. 괜찮아요? 요 정도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요 정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에 13번까지만 볼게요. 13번까지만. 얘 할 수 있어요. 13번까지. 얘는 진짜 할 수 있어요.
자, 13번은 어떻게 들어가나? 아예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예 뭐 그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미분 가능에 대한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미분 가능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은 무슨 뜻이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A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려면 A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봐야 돼요. 아, 얘가 있는지 없는지 봐줘야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정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자, 우극한조각까지 다 따져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하나 표현 형태가 또 있잖아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그렇죠? 두 가지. 미분계수 정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원해서 이거 아니면은 전부 미분계수 아닙니다. 전부 미분계수 아니에요. 자, 간단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간단 퀴즈. 지금 진짜 현재 고2 친구들, 진짜 최상위반 친구들까지도 와, 이 계속 얘기해요. 진짜로. 내가 진짜 미분계수 정의만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이번에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까지만 몰라. 농담 아니고 한 3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30번 이상. 근데도 안 잡혀요. 근데도. 자, 간단 퀴즈 한 번만 볼게요. 절대값 x-1이에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자, 얘가 존재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한 번만 낼게요. 아, 너무 지겹게 했어. 너무 지겹게 많이 한 거예요. 미분 가능. 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확률은 50%.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확률은 50%? OX? 확률은 50%? 오케이. 와우! 이야. 아직 고민 중? 아, 오케이. 와우! 잘 있었어? 오케이. 자, 확률은 50%? 뿅. 아, 고민 중? 우리도 일단 주기만 할게. 천천히 들으면서 문제 잠깐 풀려면 풀고 있어도 돼요. 자, 얘는 현재 1대 4. 한 명은 아직 고민 중.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해요.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자, 왠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잠깐만. 얘 지금 1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자, 미분계수 정의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우미분계수는 뭐냐면 이 점과 오른쪽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괜찮죠? 1입니다. 좌미분계수는 왼쪽 점과의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1이죠? 뭐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르네. 그쵸?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와, 그럼 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얘는 다시 한번 치환해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니면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 둘만 미분계수예요. 얘 둘만 미분계수. 오케이? 자, 특징이 뭐예요? 1번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다면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다면 A와 A가 아닌 다른 점사의 기울기를 가야 돼요. 정점 A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점 A가. 얘는 A, 아니 이래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1,FL이 없잖아요. 이 정점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봐야 됩니다. 이 두 개 다 만족해줘야 돼요.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 일단 값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자. 값이 있는지부터.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식을 갖다가 때려박아 보는 거야. 자, 식을 한번 때려박아 볼게.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1 플러스 h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1 플러스 h 빼기 1 빼기 절대값이 1 마이너스 h 빼기 1 요거야. 그렇죠? 자, 얘는 식을 정리해 보면은 어때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1 지워지니까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예요. 분자 어때요? 똑같죠?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극한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래,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울 때의 x.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봐요? 1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해도 x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극한은 약간 좀 이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이 친구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침팬지가 너무 사람하고 흡사한 침팬지예요. 막 같이 축구도 하고요. 같이 말도 해요. 얘 3번 잘 풀리니? 밥은 먹었니?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서 줬어요.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지금 이 느낌이라고요. 1이 아닌데 1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그래, 너는 그냥 1로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1이 아닌데. 그렇죠? 1이 아닌데 1로 보는 거라고요. 침팬지인데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서 너는 그냥 사람 하자. 대한민국 국민 하자. 주민등록증도 줄게. 같이 수학도 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침팬지라니까? 사고 나서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 피 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결국 침팬지 피 줘야 돼요. 사람으로 보자라고 한 거지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요. 얘가 지금 딱 그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그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분자를 놓고 봤을 때 절대값 3, 아니 3은 아니지만 얘랑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어때요?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왜 절대값은 어차피 부호 무시하는 거니까. 분자가 지금 빵이라고요. 빵.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빵! 와, 이거 0분의 0뿔 아니야? 0분의 0뿔이죠. 근데 봐봐요. 분모는 0이에요? 0이 가까운 거예요? 얘는 0이 가까운 거예요. 0이 아니에요. 분자는 0이고. 얘 지금 0 나온다고요. 존재합니다. 괜찮죠? 와,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뜯어서 봅시다.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얘는 지금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1 마이너스 h, f1 마이너스 h랑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두 지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다시 한번 h가 양수라면 1 플러스 h가 들어가는 이 지점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가 들어가는 그 지점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h, f1 마이너스 h 이 두 지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두 지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완벽하게 1에서 좌우 대칭이죠. 기울기 빵이라고요. h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고 치더라도 얘는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뿐인 거지 기울기는 그냥 계속 빵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1과 1이 아닌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아니 한없이 가까워져서 확대를 했다 치더라도 x가 1인 지점이 여기 있다고 친다면 1 플러스 h는 지금 여기 있어요. 1 마이너스 h, 이거 좀 이상하다. 1 마이너스 h는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요. 괜찮아요? 얘와 오른쪽 기울기가 우미분계수고요. 얘가 왼쪽 기울기가 좌미분계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농담 삼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키 신발을 샀어요. 와, 너무 갖고 싶어서 나이키 신발을 샀어. 근데 문제는 이게 테무에서 사가지고 이게 정품 인증서를 보내주기는 했는데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게 나이키 전문가인 친구들이 있어요. 야, 자기가 내가 집에 정품이 있으니까 내 거 갖고 와서 한번 비교해 볼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한 친구랑 한 친구가 들고 왔어요. 자기들도 정품이라고 하면서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내 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 두 명이 지들 거 비교하고 있어. 그럼 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 거 비교하겠다고 친구가 둘이 갖고 왔는데 지들끼리 비교하고 있어요. 내 거 상관 안 하고. 지금 딱 그 짝이라고요. 괜찮아요? 얘랑 얘가 아닌 걸 비교해야 되고 얘랑 얘가 아닌 걸 비교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두 개 들고 와서 지들끼리 비교하고 있다고요. 미분계수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미분계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미분계수를 딱 정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그쵸? 요거잖아요? 자, 이때 애매하면은 그냥 정점을 만들어줘요. 정점을 만들어줘요. 빼기 f에 플러스 f. 이게 습관 들여야 됩니다. 이제 빼고도 하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2는 일단 앞으로 좀 빼볼게요. 수렴하면은 계속 앞으로 빼도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지금 요렇게 찢어내면은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되겠고요. 플러스 h분의 f1 빼기 f1 마이너스 h예요. 그쵸?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쵸? 요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저 상태 그래프에서는 얘 지금 미분계수 정리 맞아요. 괜찮죠? 미분계수 정의 맞아요. 근데 이 값이 없잖아요. 뭐야, 있잖아. 있는데 왜 없지? 미분 불가능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극한 좌극한 뜯어봐야 되죠. 우극한 한번 해볼게요. 우극한만. 좌극한 나중에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럼 우극한만 본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1과 1 플러스 h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아요? 얘 지금 우미분계수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h 왼쪽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좌미분계수 얘기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합이구나. 괜찮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h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얘가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미좌미 합이에요. 이걸로 봐도 우미좌미 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미분계수 1, 좌미분계수 1이니까 우미좌미 합이면 그냥 빵인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 식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고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합. 절반 한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합 절반 한 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자, 얘는 뭘로 잡을 수 있을까?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3x고요.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자, 이거 일 때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값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수투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 수투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저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지금 미분계수 정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거 퀴즈로 냈어요. 저거 지금 우명계수, 좌명계수 합인 거 괜찮아? 그치? 알고 있지? 저거 한번 해볼게. 뾰로롱. 뺄셈 아닌데. 13번 해설까지는 조금 너무 오버일 것 같고요. 지금 이 개념만 좀 정리할게요. 자, 한번 좀 봐봅시다. 지금 요게, 답이, 아직 확 나요. 안 남았나? 아, 요건가? 아, 요건가? 좀 후미좌미야 빈번히 이해돼요. 자, 정의를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너무 정의대로 갈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미좌미 합이에요. 1인점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합입니다. 다시 한번 미분계수는 기울기예요. 우미분계수 얼마예요? 3. 좌미분계수 얼마예요? 마일. 답 2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우미분계수 3입니다.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우미좌미 합이라고요. 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가주면 된다고요. 이거 2분의 1은 뺄게요. 다시 한번 요 식에서 해석을 위해서 F1을 빼고 더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랑 얘는 미분계수 저희가 맞다고요. 맞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이게 수렴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얘는 우미분계수 플러스인 경우에는 얘가 우미분계수예요. 왜냐면 1,F1과 1 플러스 H, F1 플러스 H인데 1 플러스 H가 1보다 크죠?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라고요. 괜찮아요? 얘는 H가 양수면 이게 왼쪽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합이에요. 합.
괜찮죠? 합. 제 저거씩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3 나오고요. 얘가 지금 3이라고요. 3. 괜찮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 1. 괜찮아요? 3 빼기 1이라서 그냥 2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와 이걸로 봐도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좌미분계수라서 얘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나와요. 얘가 3 나오고 괜찮아요? 진짜? 진짜? 한번 할까?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플러스로 해볼게. f1 플러스 h 빼기 f1이에요. 그럼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면 어때요? h가 지금 양수니까 1보다 큰 상태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3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고요. 3, 1 플러스 h 빼기 f1, 1 집어넣으면 3이죠? 3 빼죠? 와, 그럼 얘는 지금 0 플러스 h분의 3 플러스 3h 빼기 3, 3h예요. 얼마? 3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우미분계수. 자, 기울기예요. 그 미분법 써서 들어가는 거 말고 정의대로 들어가 주자라고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안 익숙해서 그런 거야. 정의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수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가 0 마이너스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좌미분계수는 그냥 똑같이 0 플러스로 갑시다. f1 빼기 f1 마이너스 h. 그렇죠? 이거 지금 어차피 좌미분계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1은 지금 현재 3이에요. 자, 얘는 지금 1보다 작죠? h가 0보다 크니까. 와, 그러면 1보다 작은 때는 식이 얘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x 대신에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h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그쵸? 얘는 지금 h는 마마에다가 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h 나오고 얘는 마1 더하기 4니까 이게 지금 3이잖아요. 3 빼기 3이니까 없죠. 마1 괜찮아요? 둘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지금 요 식은 2배에서 2를 해가지고 EF'1이라고 쓸 수 없나? 그럼 안 되나? 돼요. 미분 가능할 때는. 왜? 미분 가능할 때는 어차피 좌미, 우미합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미분계수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퀴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퀴즈 2. 자, 이번에는 fx가 또 1로 그냥 갈게요. 1로.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x제곱.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이건 얼마일까요? 그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구하면 돼요. 제가 어차피 연속이니까. 맞았어? 맞았어? 이거지? 뾰롱. 내용 이해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와, 잘했네? 와, 잘했네? 자, 얘는 답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왜 1이에요?
똑같이 우미좌미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1보다 클 때는 x제곱이에요. x제곱.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우미분계수는 이 1인 지점의 우미분계수는 오른쪽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쵸? 그러면 이 참수 자체는 그 1에서 미분계수가 얘 미분해주고 1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미분계수는 현재 2라고요. 괜찮아요? 자, 좌미분계수는 왼쪽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더했으니까 1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조금 더 나가서 이번에는 좌우극한에 관련된 거를 한 번만 볼게요. 미분계수 정의. 다음 중 F'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퀴즈. 호호호. 자, 기억.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빼기 f1 h. 니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h. 디귿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1 플러스 h제곱 빼기 f1. 리을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세제곱분의 f1 플러스 h세제곱 빼기 f1. 다시 한번 미분계수는 딱 이 두 개만 미분계수예요. 치환해서 얘 나오면 미분계수가 맞아요. 오케이. 주요하게 봐야 될 건 A점에서 순간변화를 구하려면 A라는 정점이 있어야 되고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뭘까요? 했네? 했어? 이거? 이게 뭐라고 써야지? 아이고 미안. 아직 고민 중? 오케이. 고민 중? 자, 현재 정답자 1명. 이거? 아니. 조금 더. 항상 정의는 너무 중요해서 정의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의는 승리하니까.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쵸? 이게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나요. 마치 그냥 우리가 야매로 막 그 미분법 써서 그냥 대충 막 하는 그런 거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것도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래, 내 친구 이름 중에 막 뭐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별명이 찰스예요. 찰스. 막, 와! 맨날, 야, 찰스! 막 맨날 이러면서 찰스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데, 갑자기, 와, 우리는 정말 우정이 진하니까 저기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우정 등록을 하자. 해서 막 주민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우정 등록증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찰스, 근데 너 본명이 뭐였지? 그러니까 완전 그런 느낌이라고요. 정의를 모르고 이제 미분법을 계속 풀고 있는 거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막상 제대로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13번 문제는 내가 사실 이따가란다. 원래는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그걸 하려면 얘네가 좀 빠릿빠릿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니까 지금 그거 설명을 좀 뺄게요. 살짝 욕심 부려서 들어간 거였는데, 그거의 기초 지식에 관련된 것까지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갑자기 소투 수업이 돼버렸는데, 요거하고 지금 다른 거 그냥 다 빼버릴게. 다른 거. 어차피 지금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아예 그냥 수투에서 13번과 관련된 개념 하나까지만 추가로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열 나갈 거예요. 요게 지금 너무 중요한데 요게 지금 안 잡혀져 있어요. 맞았어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두 개요, 두 개. 두 개. 자, 뭐냐면은, 미분계수 저기 맞아요. 치환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똑같죠? 괜찮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치환하면 안 똑같잖아. 아니, 저기 H를 갖다가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얘가 1 플러스 T 되잖아요. 마이너스 날라가고. 괜찮죠? 똑같아요. 이게 둘이 같은 식입니다. 보여줄까? 괜찮죠? 정의 맞아요. 니은! 안 된다 그랬죠? 이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미분계수 아니라고. 이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안 돼요? 치환 한번 해볼게. H제곱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T분의 F1 플러스 T 빼기 F1인데? 그럼 뭐야? 미분계수 정의랑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T는 0 플러스만 가요. 0 플러스만. 제곱이라서. 괜찮아요? 얘 지금 우미분계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미분계수만. 자,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주워놓고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1 플러스 h제곱 빼기 f1 이거 구하시오. 미분 불가능한 게 없지 않냐? 아니, 2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2라고요. 이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예요. 우미분계수만. 그죠? 우극한만 보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 그럼 리을은? 아까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리을은 맞겠죠? 그렇죠? 리을은 왜 맞아요?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짝수 제곱들만 조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정리해주고 있으면은 미분 가능이 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13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좀 전반적인 맥을 좀 뚫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일단 1차적으로 연속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연속. 우리가 연속이라면은 뭐예요? 좌카노 카노수값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랑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랑 fa가 어때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되죠. 좌카노 카노수값. 자, 얘를 편의상 어떻게 써요? 정말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나는 얘도 편의상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함수의 곱의 연속 판단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자, 연속 더하기 연속, 연속 빼기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분의 연속. 이게 연속함수 성질이죠. 연속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연속함수 성질이에요. 자, 얘는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 단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만. 괜찮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리고 척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자, 다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분모가 0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대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분모 0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연속함수 성질이 왜 나올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데 왜 교육과정에서 이걸 제시하고 있을까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얘 빼고 다 해보세요, 얘요. 얘만 확정적으로 바로 연속인지 판단할 수 있고 불연속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다 해보세요, 이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일일이 다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압축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속 더하기 불연속, 연속 빼기 불연속,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분의 연속.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분모가 0인 경우는 이건 빼박 그냥 불연속이에요. 이제 분모가 0인 경우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속 플러스 불연속. 얘는 무조건 뭐예요? 불연속이겠지. 괜찮죠? 왜? 아니 함수 자체가 연속인데 얘가 지금 A에서 연속인데 얘가 A에서 불연속이에요. X가 A인 지점에서. 아니 그럼 얘는 좌칸 더하고 우칸 더하고 함수값 더하면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얘는 불연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아니 솔직히 덧셈이나 뺄셈이나 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와, 별 100만 개.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오죠.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 분수 섞어서 나온다고요. 분수 섞어서. 이거 섞어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려면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요? 빵. 그쵸. 빵. 곱한 게 빵 나야 되죠. 왜? 당장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인 상태라고 할게요. 이게 F고 얘가 G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F에 A 플러스 F에 A 마이너스 F에 그쵸. 좌칸 우칸 함수값 GA 플러스 GA 마이너스 GA 나왔다고 칩시다. 다 똑같아요. 괜찮죠? 다 똑같아요. 이거 지금 K라고 쓸게. K, K, K. 얘 다 달라요. 1, 2, 3이라고 쳐볼게. 이게 같은 연속이죠. K 얼마라고요? 빵. 그쵸? 서로 다른 숫자들인데 같은 걸 곱해서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빵 곱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속 단원이기는 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분 가능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fx 그래프가 3, 1, 마일, 요즘 x 0이에요. 여기 x가 지금 2라고 칩시다.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몰라. 이게 지금 fx예요. 자, 그러면은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hx라고 하자. H4는 얼마일까요? 퀴즈. 잠깐만 한 번만 해봅시다. 아, 쉬운 거예요.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막 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최고 차계수가 1인 다항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오케이. 맞았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끝! 그럼 F는 0과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gx는 0과 2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두 개가 반드시 0 나오는 다함수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건? 몇 차예요? 2차. 그치? 그럼 그 2차인데 인수가 뭐뭐 있어야 돼요? 1이요. 0 집어넣어서 0 나오고 2 집어넣어서 0 나와요? 그럼 여기랑 있어야 그치? 그럼 그 인수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 인수는? X랑 응. X 마이너스. 그게 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0과 2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차수가 가장 낮은 거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4, 2,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잠깐만. 얘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분의 1. 근데 분모 0 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랑 똑같아요. 괜찮죠? 불연속 지점에서 얘 빵 나오면 된다고요. 통째로 빵 나오면 됩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조금 패스할게요. 걔는. 자, 그러면은 불연속 더하기 연속. 당연히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빼기 연속.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 왼쪽 거랑 똑같아요. 연속분의 불연속.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안 나오더라도. 왜?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괜찮죠?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이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불불 다 몰라요. 그죠? 다 몰라요. 이 동일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좌악한욱한 함수값 다 해야 돼요. 얘는 불불은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좌악한욱한 함수값 다 따져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 출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련된 거를 정리해 보면 몰라, 함수가 이딴 만큼 있어요. 전체 함수가 이딴 만큼 있는데 그 중에 x가 a 지점에서 극한값을 가지는 경우는 일부가 되죠.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중에서나 이제 a 지점에서 연속인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연속이 안 되면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미분이 가능한 경우는 연속 중에서만 될 겁니다. 왜? 아니, 애초에 연속이 안 된다면은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할 때 얘는 좌미분계수는 있죠? 우미분계수는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라고요. 그렇죠? 얘 둘이 x 차이가 dx 이거 그냥 0 플러스 0 플러스 분모가 0 차이 나요. 괜찮아요? 분자가 지금 한 1 차이 난다. 그럼 얘는 0 플러스 분의 1이라서 이거 무한대야. 지금 이게 기울기가 무한대야. 괜찮아요? 일단 불연속이면 무조건 기울기가 존재를 안 합니다. 불연속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를 잠깐만 좀 볼게요. 뭐냐면 1인 지점에서만 다른 값을 가져요. 자, 요게 지금 도함수라고 칠게요. 도함수라고 칠게요.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은 이게 지금 도함수예요, 도함수. f'x는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니은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디귿 fx는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리을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미음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옳은 것을 한 번만 다 골라볼게요. fx 아니고 f'x예요. 저 함수 그래프. 개념적으로 정확하다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좀 모자라. 아, 이거 답을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고르는 거라서. 자, 힌트를 가자면, 하나 빼고 다 맞아요. 네 개가 맞아요. 하나 빼고 다 맞습니다. 충격적이지.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아닌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개 빼고 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괜찮을까? 이게 수식으로는 못 봐요. 수식으로는. 자, 이게 지금 니은 하나 빼고 다 맞아요. 니은 빼고 다 맞습니다. 사실 뭐 기억은 뭐 극한 당연히 존재하는 거 볼 수 있죠. 왜? 뭐 자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그렇죠? 니은 뭐 당연히 아니죠. 함수값 따로 놀고 있으니까. 디귿, 미음을 한번 볼게요. 와, 잠깐만. 이게 지금 fx를 모르지 않나? 아니. 계속 얘기하죠. 도함수에서 얘기하는 도자가 무슨 도자라고요? 근본 도자라고요. 함수를 해석하는 근간이에요. 도함수를 알면은 함수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그렇죠? 아니, 기울기 알고 있으면은 이게 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기준점은 모르지만, 그렇죠? 뭐 당함수 기준으로 상수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 말은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진짜? 1에서 좀 이상한데? f'이에요. 2. 1에서 미분 계수가 2가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고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당연히 극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 그럼 저런 fx 그래프가 있어요? 잠깐만. 기울기가 계속 1 나오는데? 근데 x가 1인 집에서 갑자기 뭐야? 이 기울기가 2가 나와? 뭐지? 그렇죠? 다함수 중엔 이런 거 없어요. 다함수 중엔 없어요. 다함수라는 테두리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함수가 이따만큼 있으면 다함수는 다함수가 아니고 대수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함수 안에는
대수함수랑 초월함수가 있어요. 대수함수는 그냥 편의상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다함수랑 분수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초월함수는 대수적 연산이 안 되는 함수들이에요. 다함수 초월한 거. 대표적으로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초월함수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대수함수가 점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 초월함수라고요. 그 중에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그냥 점 3개 정도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초월함수는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애가 있다고요. 이런 애가 있다고요. 다함수 중에는 없어요. 괜찮아요? 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고등과정에도 있나? 미적분 가면은 삼각함수 중에 저렇게 비스름하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비스름하게 나오는 애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와요. 그래서 걔는 그냥 뭐 별도로 따로 치고 하고 웬만해서는 수투랑 미적분에서는 통일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일단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만약에 A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게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는 fx,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칠게요. X가 A인 지점에서 gx라고 칩시다. 얘도 미분 가능한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gx만 미분 가능, fx도 미분 가능.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요?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요? 많이 했죠? 그냥 AA 집어넣어서 똑같고 미분해서 AA 집어넣으면 미분 가능이지 뭐. 괜찮죠? 근데 그 풀이가 맞는 풀이에요? 아니라고요. 정식 해설지에서는 그 어디도 그렇게 안 풀어요. 왜? 그게 오류계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풀어요. 모든 교육청 해설지들이 다 바꿨습니다. 근데 왜 나는 다 됐지? 다음수 중에서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수트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미적분도 안 되는 거 없어요. 딱 하나 빼고. 그래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단답형이면 그냥 그렇게 풀어요. 다 그 미세한 차이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은 뭐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뭐 이렇게 잡혀지고 a보다 작을 때는 gx 이렇게 나와야지만 얘는 지금 ax 자체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다라는 걸로 치부해서 들어가주면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한 거는 다시 한번 a만 보면 되죠. A에서 원래 풀이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얘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뭐라 그래야 될까? x가 a로 갈 때 x-a분의 ax 빼기 a로 들어갈 건데 자, 좌우칸 우칸 다 따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 우칸으로 갈 때 x-a분의 AX는 지금 A보다 크잖아요. 이 지금 FX예요. 괜찮죠? FX. 그 다음에 AA는 지금 A 집어넣은 건데 A 집어넣으면 위로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FA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밑에 것도 한 번만 볼게요. A보다 작을 때 좌극한 X-A분의 그럼 얘는 지금 AX가 뭐예요? A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GX죠? 괜찮죠? GX. 자, 그리고 AA는 FA예요. GA가 아니고 FA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는 뭐예요? A 지점의 우미분계수구나. 괜찮죠? A 지점의 우미분계수구나. 그쵸? F'A 플러스예요. 괜찮죠?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를 편의상 우미분계수 어차피 A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니까 편의상 이렇게 쓰자고요. 괜찮죠? 자, 하지만 얘는 결국 뭘로 수렴해요? 이걸로 수렴하죠. 왜냐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똑같은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A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볼게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절대 수렴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만 놓고 본다면 1차적으로
뭘 생각해 줘야 돼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gx 빼기 fa가 막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a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죠? 연속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g로 바꿨어도 전혀 지장이 없겠군.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g 함수의 좌미분계수잖아요. g 함수의 좌미분계수. 그죠? 좌미분계수. g 프라임 a 마이너스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g 프라임 a 마이너스로 쓸 수 있는데 g가 어차피 미분 가능 함수니까 g 프라임 a로 쓰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다함수 수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물론 객관식 단답형은 써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의심하라고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늘 풀던 그대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뒤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요 표현하고 요 표현. 솔직히 이 표현은 없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없는 표현인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요거는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은 f'x에서 a의 우극한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예 교육과정에 없어요. 인정을 아예 안 해요. 우미분계수는 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 느낌이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봐봐요.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미분계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도함수의 극한하고 미분계수는 다른 거라고요. 근데 소투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원래 이 안쪽에 도함수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도함수가 연속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투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돼? 도함수에서는 도함수의 극한값이 어차피 미분계수랑 똑같이 나온다고요. 수투에서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얘 설명하려고 지금 다 떠든 거예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 곱함수의 미분 가능. 자, 이거까지만 갈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다. 더하고 빼고는 상관없어요. 더한 거 빼고는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이면 전체 미분 가능이죠. 그렇죠? 자, 근데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 그래, 얘는 뭐 곱하기도 미분 가능이에요. 괜찮죠?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 얘는 미분 가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미분 가능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미분 가능한 케이스가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13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렇죠? 바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케이스를 좀 나눠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분 가능 함수 곱하기 미분이 불가능인데 연속이기는 한 미분 불가능이에요. 연속이기는 한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뭐 V자 모양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fx가 미분 가능 함수고 gx가 미분 불가능 함수라고 쳐봅시다. 자, 얘를 통째로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x는 a 지점에서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이에요.
자,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 번만 좀 봐볼게요. 다시 한번. 미분계수 정의로가 다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로 볼 거라고요. 상관없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도함수 h'x는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예요. 얘의 좌극한 우칸이 같은지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아까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뭐 좌극한 우칸하고 도함수의 좌극한 우칸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요. 편의상. 자, 그러면 얘를 h'a 플러스 f'a 플러스 ga 플러스 fa 플러스 곱하기 g'a 플러스 그 다음에 h'a 마이너스는 f'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곱하기 g'a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이 같으면 미분 가능이 된다고요. 그렇죠? 둘이 같으면. 자, 근데 f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랑 얘는 어차피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지만 똑같아요. 괜찮죠? 미분 가능이니까. 이해되죠? 자, g는 연속이에요. g는 연속. 우극한 좌극한은 똑같아요. ga로 같습니다. 괜찮죠? 얘는 같다고요. 얘는 같아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랑 얘는 미분 가능이니까 FA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가 지금 달라요. 우미분계수 양수, 자미분계수 음수.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값은 있잖아요. 괜찮아요? 얘랑 얘가 다른데 똑같은 걸 곱해서 같아진다면 얘가 얼마야 된다고요? 0. 괜찮아요? 따라서 이 상태는 결국에는 FA가 0인 경우 미분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이거 금방 끝났어. 금방 끝나.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자, 이거 조금. 자, fx가 있어요. fx가 방금 한 거랑 비슷합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났지만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커났을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6. 자,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최고차 계수 1인 다항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hx라 할 때 또 h4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한 번만 구해볼게요. 미분 가능한데요. 이게 그냥 바로 뿅 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fx는 일부러 다 연속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수투 13번 급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20번에서도 종종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예요. 지금 딱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상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나와요, 이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 괜찮아. 이게 되게 좀 헷갈릴 거야. 지금 아직은. 잘했네. 너무 쉽지. 맞췄어. 너무 쉽지. 잘했네.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1하고 2에서가 미분 불가능한 상태예요. 다 왔어. 이게 최소 차겠지. 맞았어. 그때가 이제 4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니, 그거 4 집어넣습니다. 4. 오케이. 자, 결론만 좀 얘기하면은 답은 6이에요. 왜?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는 없는데 1 2 3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상태예요. 괜찮죠? 실제로 미분에서 1집어넣으면 마일, 미분에서 1집어넣으면 2, 미분에서 1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그렇죠? 미분 불가능인 상태예요. 자, 다만 다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다 연속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1과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가 1 집어넣어서 0 나오고 2 집어넣어서 0 나오면 된다고요. 1 집어넣어서 0 나오고 2 집어넣어서 0 나오면 된다고요. 인수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지? 자, 여기다가 x-1, x-2를 곱해볼게요. 자, x-1, x-2를 곱했어요. 이거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해진다고요. 자, 미분에서 1 집어넣어볼게요.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려면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되죠. 얘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얘만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일 곱하기 마일이니까 1이에요. 그렇죠? 자, 요걸 기준으로 F'1 마이너스가 1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얘는 지금 미분하면 어차피 얘만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죠. 마일이니까 또 1이에요. 우미분 계수가 또 1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미분에서 우미분 계수, 2에서의 좌미분 계수 한번 해볼게요.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얘만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되죠? 어차피 얘 아니라 다른 거 미분하면 2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답방 나오니까. 분미분, 얘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 2로 나오고 있어요.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우미분 계수 들어간다 하면 얘만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되니까 802, 6, 2 곱하기 1, 2 나온다고요. 똑같잖아요. 괜찮죠? 미분 가능해요. 괜찮죠?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하나만. 자, 근데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미분 가능함수 곱하기 미분이 불가능함수인데 연속이 아닌 상태예요. 연속이 아닌 상태. 자, 그러면은 hx가 fx 곱하기 gx인데 다시 한번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고요. 얘는 아예 불연속이에요. 언제? x가 a인 지점에서. 그렇죠? 그럼 잠깐만. 미분 가능이 이미 당연히 연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곱함수도 지금 불연속이 뜨겠죠. 얘가 빵이 아니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연속이 되기 위해서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연속인 애가 일단 빵 나와야 된다고요. 왜? 연속이기 위해서.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한번 볼게요. H'A 플러스는 F'A 플러스 곱하기 GA 플러스 FA 플러스 곱하기 G'A 플러스 H'A 마이너스는 F'A 마이너스 곱하기 GA 마이너스 플러스 FA 마이너스 곱하기 G'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근데 한번 봐봐요. 일단 FA는 빵이에요. 얘랑 얘가 일단 빵이라고요. 괜찮아요? 얘랑 얘가 얼마를 갖든 무조건 빵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요건 현재 빵이에요. 얘만 같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상태니까 F'A로 나오죠. 근데 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둘이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똑같아지려면 다른 값에서 같은 값 곱했는데 같아지려면 얘가 빵이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얘인 경우에 미분이 가능해져요. 따라서 얘는 fx가 x-a라는 인수 적어도 한 개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FA도 F'A도 빵이어야 되기 때문에 fx가 x-a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불연속인 경우는 미분 가능하려면 최소 인수 두 개는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문제 조금만 바꿀게요. 그대로 냅둡시다. 그대로 냅둘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100으로 바꿨어요. 답 얼마일까요? 나왔나? 나왔나? 확신이?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너무 쉬웠지. 아까 이게 잘 되지? 저거 되면 이해 돼? 오케이. 다음 너무 쉬워. 오케이. 이거지.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얘 지금 x는 1에서 불연속이구나. x는 1에서 연속은 맞지만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일단은 얘는 x-1이라는 인수 하나만 가지고는 연속은 만들 수 있지만 미분 가능이 안 만들어져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얘는 하나만 있어도 미분 가능해지죠. 그래서 답이
9, 2, 18.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18.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 번만 부탁해 볼게요. 자, fx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얘가 2차 함수 gx를 곱했어요. 실수 전체에 미분 가능하려면 gx는 뭘까? g0를 구해봅시다. 그치, 너무 쉽지? 아이, 부어. 오케이. 자, G0예요, G0. F0는 4인데, G0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직관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현재 지금 이게 대세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나오면, 그냥 해석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되지. 다시 한번 미분 가능에다가 미분 불가능이면 연속인 상태에서 그럼 미분 불가능 지점에서 얘가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불연속인 상태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얘 미분 불가능 지점에서 인수 적어도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fx는 미분 불가능 지점이 어디요? 2랑 y. 그치. 근데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 연속이지. 그럼 두 지점에서 얘가 그냥 빵만 가지면 끝난다. 끝.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왜? 얘가 지금 2랑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한데 어차피 그 지점에서는 연속이니까 똑같이 나와주면 되는구나. 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요거로 13번 문제는 금방 답이 나와요. 진짜 13번 문제. 그죠? 지겹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떠들었어. 잠깐만 쉬었다가 수열 좀 나갈게요. 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아니면 프린트 없는 사람?